살다 보면 모른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묻는 새 기술, 은행에서 설명하는 낯선 제도, 모임에서 오가는 어려운 말 앞에서 괜히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이 있는데 이것도 모르느냐는 시선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서 살아온 사람일수록 모름을 인정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는 척은 잠깐 체면을 지켜줄 뿐 다음 선택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잘못 알아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면 돈과 시간뿐 아니라 가까운 사람의 신뢰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오, 반대로 한번 묻는 데에는 몇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법이 아닙니다. 모르는 순간을 숨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다시 배우는 힘을 되찾는 법입니다. 먼저 마음속에서 이렇게 인정해 보십시오.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한 가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고. 논어 위정편에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문장을 공자의 음성을 그대로 옮긴 녹취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논어는 제자와 후학이 모아 전한 문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안에 남은 원칙은 분명합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꾸미면 배움의 문이 닫히고, 모른다고 정확히 말하면 비로소 확인할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겸손한 표정을 짓는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구분하는 정직함입니다.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무엇은 기억이 흐린가? 무엇은 다른 사람의 설명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를 나누는 순간 판단은 훨씬 차분해집니다. 예전에 알았던 내용도 제도와 기술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경험이 많다는 사실과 지금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은 같지 않습니다. 모름의 인정은 자신을 낮추는 행동이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게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아는 척하는 까닭은 지식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무시당할까봐, 대화에서 밀릴까봐, 자녀나 후배 앞에서 권위가 약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건강 정보에 동의하고 이해하지 못한 계약에도 서명하며 낯선 휴대전화 기능을 아는 듯 넘기기도 합니다. 그 순간 체면은 지켰다고 느끼지만 마음에는 작은 불안이 남습니다. 나중에 잘못이 드러날까 걱정하고 다시 묻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사람은 모르는 사실보다 들킬 가능성에 더 많은 힘을 쓰기도 합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돌리고, 이전에 한 말과 맞추느라 피곤해집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을 오늘에 적용한다면 먼저 이 두려움을 탓하지 않고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가?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운가? 질문이 정확해지면 감정도 조금씩 풀립니다. 오름보다 더 무거운 것은 모르는 상태를 들킬까봐 계속 지키는 긴장입니다. 가족 안에서는 모른다는 말이 특히 어렵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배우자 앞에서는 약해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모든 답을 가진 척하면 대화가 막힙니다. 자녀가 새로운 앱을 설명할 때 잘 모르겠으니 천천히 한 번만 보여달라고 말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재정이나 병원 절차를 설명할 때도 내가 이해한 것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권위를 내려놓는 일이 아니라 관계에 신뢰를 더하는 행동입니다. 오히려 부모가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도 모를 때 질문해도 된다는 것을 익힙니다.
배우자 사이에서도 실수를 숨기기보다 함께 확인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말과 행동의 일치가 신뢰의 바탕이라는 논어의 원칙도 여기에서 살아납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알게 되면 고맙다고 표현하는 사람은 오히려 믿을만 합니다. 가족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곳이 아니라 솔직하게 배우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직장이나 모임에서의 모름은 더 큰 긴장을 만듭니다. 회의 중 낯선 약어가 나오고 새 규정이 설명되는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면 나도 침묵하게 됩니다. 이때 짧고 구체적으로 물으면 됩니다. 그 용어가 이 경우에는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질문은 무능의 표시가 아니라 실수를 줄이는 장치입니다. 특히 경험이 많은 사람의 질문은 다른 이들에게도 안전한 길을 열어줍니다. 모두가 아는 척하는 조직에서는 작은 오해가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모르는 부분을 밝힐 수 있는 조직은 문제가 일찍 드러납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검색해도 되지만 결정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라면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질문을 가진 동료가 말없이 안도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의 모범이 공동체를 움직인다는 기록된 원칙을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윗사람이 먼저 질문하는 태도는 명령보다 강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확인할지 작게 정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다 배우려 하면 금세 지칩니다. 오늘은 휴대전화 사진 보내기 한 가지만, 내일은 은행 앱에서 거래 내역 확인 한 가지만 익혀도 됩니다. 논어하기 편에는 배운 것을 때에 맞게 익히는 기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반복의 태도입니다. 한 번 들었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보고 다시 확인하며 생활 속에서 익히는 것입니다. 종이에 순서를 적고 실제로 눌러보고 다음날 혼자 해보십시오. 막히면 다시 묻습니다. 설명을 들은 뒤에는 내 말로 순서를 되짚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손으로 한번 해본 지식은 머리로만 들은 설명보다 오래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이 느려질 수는 있어도 반복할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움은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정확함을 조금씩 쌓는 일입니다. 모름을 인정할 때 가장 필요한 말은 길지 않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이것인데 맞습니까? 이 세 문장만 익혀도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할 때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지는 않아야 합니다. 먼저 내가 아는 부분을 말하고 막힌 지점을 정확히 짚으면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이 기능으로 사진을 여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가족에게 보내는 순서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식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도 쉽게 도울 수 있습니다. 메모할 시간을 달라고 말하거나 설명을 한 번 더 천천히 부탁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아듣지 못했는데도 빠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보다 훨씬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또 상대의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비난부터 하기보다 한 번 더 차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말의 시기와 상대의 존엄을 살피는 현대적 적용은 배움을 관계의 싸움으로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때로는 질문을 해도 상대가 비웃거나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름을 인정하는 원칙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모욕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일부러 숨기거나 계약과 치료처럼 큰 위험이 걸린 문제라면 다른 사람에게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가나 공공기관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자의 수양 원칙은 자기 태도를 돌아보게 하지만 모든 문제를 개인의 겸손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건강, 법률, 투자 문제는 특히 한 사람의 말만 믿지 말고 공식 자료와 전문적인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서명을 미루거나 가족과 함께 다시 듣는 선택도 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라는 압박이 정확한 판단보다 앞설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말할 수 있고 동시에 안전한 설명을 요구할 권리도 있습니다. 겸손과 자기보호는 서로 반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는 척을 줄이려면 하루의 작은 성찰이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세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디에서 아는 척 했는가? 어디에서 솔직하게 물었는가? 새로 알게 된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았는가? 논어하기 편에는 관계와 실천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자신을 꾸짖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정하는 시간이 됩니다. 아는 척했던 장면이 떠올라도 부끄러움에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그 사람에게 다시 묻거나 자료를 찾아 정확히 확인하면 됩니다. 작은 수첩에 오늘 새로 한 것 한 줄, 아직 모르는 것 한 줄을 적어도 좋습니다. 며칠 뒤 보면 모름이 줄어드는 과정이 눈에 보이고 질문하는 일도 덜 두려워집니다. 잘못을 알아차리고 고치는 과정이 수양이라는 원칙도 여기에서 이어집니다. 성숙한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틀린 자리에서 오래 버티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제 오늘 바로 해볼 한 가지를 정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냥 넘어간 일을 하나 적어보십시오. 휴대전화 기능일 수도 있고 병원 안내문이나 연금 서류, 가족과 나눈 대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것 옆에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물을지 한 문장으로 써보십시오. 내일 묻겠다고 미루지 말고 가능하면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답을 들은 뒤에는 직접 해보거나 내 말로 다시 설명해 보며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십시오. 한 번의 질문이 끝이 아니라 작은 실천까지 이어져야 배움이 내 것이 됩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용기는 큰 결심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짧은 질문 한 번, 다시 해보는 반복 한 번에서 자랍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순간 체면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배움이 시작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알게 된 뒤에도 우리는 틀릴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틀렸음을 알았을 때 어떻게 마음을 돌리고 관계를 지키며 고칠 수 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모른다고 말하는 용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답을 새로 알게 된 순간 더 어려운 일이 남습니다. 내가 전에 한 말이나 판단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지만 오래 책임을 맡아온 사람일수록 마음을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충고했고, 직장에서 결정을 내렸고, 모임에서 단정적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틀렸음을 인정하면 내 권위까지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논어에 기록된 수양의 방향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 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자신을 살피고 어긋난 점을 고치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생활에 옮기면 기준은 간단합니다.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누가 이겼는지를 따지기보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먼저 묻는 것입니다. 틀렸음을 아는 순간은 체면의 끝이 아니라 더 정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출발점입니다. 틀렸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먼저 이유를 설명하고 싶어집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고 나도 들은 대로 말했으며 상대가 오해했다는 말이 뒤따릅니다. 설명이 모두 거짓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바로잡기 전에 변명부터 나오면 듣는 사람은 책임을 피한다고 느낍니다. 오,
특히 잘못된 안내로 가족이 시간을 쓰거나 동료가 일을 다시 하게 되었다면 관계의 상처는 더 커집니다. 이럴 때는 순서를 바꾸어야 합니다. 먼저 무엇이 틀렸는지 짧게 밝히고 영향을 받은 일을 고친 뒤 필요한 경우에만 배경을 설명하십시오. 제가 알고 있던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 지금 확인한 내용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공자의 직접 말이 아니라 오늘의 생활에 적용한 실천 문장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 따라야 신뢰가 돌아옵니다. 체면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실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빠르게 정확한 쪽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과는 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가 들어야 할 핵심이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전했거나 확신에 찬 조언으로 누군가의 선택에 영향을 주었다면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내가 무엇을 잘못 알았는지, 그로 인해 어떤 불편이 생겼는지, 이제 무엇을 바로잡을 것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약 날짜를 잘못 알려드려 헛걸음하게 했습니다. 확인 없이 말한 제 책임입니다. 정확한 날짜를 다시 확인해 전달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곧바로 괜찮다고 하지 않아도 재촉하지 마십시오. 사과는 용서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내 책임을 제자리에 놓는 행동입니다. 다만 폭력이나 부당한 요구 앞에서 모든 책임을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몫만 정확히 인정하고 상대의 몫까지 대신 짊어지지 않는 것. 그것이 작지만 단단한 사과입니다. 이런 사과는 관계를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잘못을 줄이려면 겸손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믿을지 고르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특히 건강, 연금, 계약, 금융처럼 삶에 큰 영향을 주는 정보는 친한 사람의 말이나 인터넷 영상 하나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먼저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보십시오. 공식 기관이나 자격 있는 전문가의 설명인지, 작성 날짜가 최근인지, 판매나 홍보 같은 이해관계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두 곳 이상에서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공자에 기록된 원칙 가운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태도는 오늘날 정보의 출처를 구분하는 습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인정한 다음 해야 할 일은 아무 말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확인이 어려운 문제라면 결정을 늦추는 것도 지혜입니다. 빨리 답하는 사람보다 근거를 밝히고 모르는 범위를 말해주는 사람이 더 믿을 만할 때가 많습니다. 경험은 값진 자산입니다. 오랫동안 일하고 가정을 돌보며 얻은 감각은 책 한 권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험이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지금도 모두 맞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 절차가 바뀌고 병원 예약 방식이 달라지고 휴대전화 보안 방법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예전에는 통했던 요령이 오늘은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버릴 필요는 없지만 현재의 조건과 다시 맞춰보아야 합니다. 나는 늘 이렇게 해왔다는 말 뒤에 지금도 같은가라는 질문을 하나 더 붙여보십시오. 이것은 과거의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험을 낡은 자랑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혜로 지키는 방법입니다. 배움과 반복을 중시하는 노노의 기록을 오늘에 적용하면 익숙한 일도 가끔 처음처럼 확인하는 태도가 됩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품격은 모든 답을 이미 가진 데 있지 않고 달라진 사실을 받아들여 지식을 새롭게 고치는 데 있습니다. 자녀나 젊은 사람에게 배우는 일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르치고 결정했는데 이제는 휴대전화 설정이나 온라인 신청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역할이 뒤바뀐 것처럼 느껴지고 작아지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자리는 모든 기술을 아는 자리와 같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솔직히 묻고 배운 뒤에는 감사하며
자신이 가진 경험도 강요하지 않고 나누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내가 잘 모르니 한 번만 차근차근 알려다오. 다음에는 내가 직접 해보겠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것은 공자의 직접 발언이 아니라 세대 간 배움을 위한 현대적 표현입니다. 자녀도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어른이 배우는 모습을 보이면 젊은 사람도 모름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받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공격하지 않고 채워주는 관계. 그 안에서 권위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로 바뀝니다. 돈이 걸린 일에서는 모른다고 말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연금, 보험, 대출, 투자 상품을 설명 듣다 보면 용어가 복잡해도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뒤에 사람이 기다리거나 질문하면 무지해 보일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실이 큰 선택일수록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표시하고 수수료와 해지 조건, 원금 손실 가능성, 계약 기간을 따로 물어보십시오. 설명을 들은 뒤에는 내 말로 다시 정리해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서류는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서두르지 말고 공식 자료와 자격 있는 전문가의 설명을 함께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투자 조언이 아니라 모름을 인정하고 검증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노노의 의와 신뢰의 원칙을 오늘에 옮기면 이익을 약속하는 말보다 과정이 공정하고 설명이 분명한지를 먼저 보는 습관이 됩니다. 돈 앞에서 천천히 묻는 것은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신중함입니다. 모름을 인정하는 질문은 지식만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도 조금 줄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에게 말을 거는 일이 조심스러워지고 오래된 관계에서도 서로 아는 척하며 마음을 숨기기 쉽습니다. 완벽한 대화를 기다리기보다 작은 질문 하나로 시작해 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보다 지난번 말씀하신 병원 검사는 잘 마치셨어요처럼 상대의 이야기를 기억한 질문이 좋습니다. 모르는 분야에서는 저는 그 부분을 잘 모르는데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셨어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답을 끊지 않고 듣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다만 외로움이나 우울이 깊어 일상이 무너진다면 관계 노력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의를 갖춘 작은 질문은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지만 혼자 단정하고 물러서는 습관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사람을 얻는 길은 말을 많이 하는 데 있지 않고 정확히 묻고 진심으로 듣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많이 아는 사람에게 감탄하지만 오래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틀리면 고치며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입니다. 지식은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이런 태도는 관계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 한 말을 내일 뒤집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달라졌을 때 왜 바꾸는지 솔직히 설명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논어에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서기 어렵다는 취지의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오늘에 적용하면 신뢰는 완벽함보다 말과 행동의 일치에서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아는 척하는 사람은 잠시 돋보일 수 있지만 잘못을 숨기면 함께 일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자신의 한계를 밝히고 필요한 도움을 구하는 사람은 주변을 안전하게 만듭니다. 인생의 품격은 정답의 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 어, 내가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 그리고 틀린 뒤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그 사람의 무게를 만듭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 문장을 오늘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가족의 질문 앞에서도 좋고 병원 안내나 계약 설명을 들을 때도 좋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뒤에는 세 가지를 실천하십시오. 출처를 살피고 내 말로 다시 설명하고 틀렸다면 바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작은 수첩에 오늘 새로 알게 된 것 하나와 아직 모르는 것 하나를 적어도 좋습니다.
배움은 나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더 안전하고 정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공자의 기록된 원칙을 오늘에 옮겨보면 삶의 시작은 많이 말하는 데 있지 않고 경계를 정확히 아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최근 무엇을 모르면서도 아는 척했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누구에게 어떤 말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를 미루지 않는다면 모름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다시 배우는 문이 됩니다.